취계입 13년 3월 15일 이스탄불에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하늘은 횃불조차 익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특별한 검은색이다. 톱카프 궁전 내부, 레바논 삼나무로 조각되고 다마스쿠스에서 단조된 철밴드로 보강된 문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출산의 비명이 아니다. 애도의 비명도 아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부서지는 정신의 소리다. 밖의 경비병들, 죽어가는 군인들을 지켜본 남자들, 처형을 목격한 사람들, 모든 종류의 인간 고통을 들은 사람들. 이 경비병들은 문에서 세 걸음 뒤로 물러난다. 세 걸음. 한 명은 나중에 아나톨리아의 가족 부지에서 수세기 후에 발견된 그의 개인 일기에 쓸 것이다. 나는 전장에서 남자들이 죽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날 밤 들은 것과 같은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감옥이 된 몸에서 탈출하려는 영혼의 소리였다. 비명을 지르는 소녀는 15세다. 그녀의 이름은 파트마 술탄.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딸, 격자창 뒤에서 제국을 통치할 여자의 손녀. 3개월 전 그녀는 천문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아버지의 제국에서 화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있다. 이것은 결혼 첫날 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기계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바꾸기 위해 외과적 정밀도로 설계된 기계. 그리고 그 방법, 너무 조직적이고 계산된 트라우마여서 현대 심리전을 비교해보면 원시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당신이 곧 들을 것은 600년 동안 암호화된 기록 보관소에 묻혀 있었다. 질문은 그들이 왜 그것을 숨겼는가가 아니다. 질문은 얼마나 많은 다른 진실들이 여전히 묻혀 있는가다. 계속하기 전에, 보세요. 나는 당신이 이야기를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 모든 조회, 모든 좋아요, 숨겨진 역사에 대한 모든 구독은 단순히 알고리즘 먹이가 아니다. 그것은 투표다. 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교과서에 맞지 않는 진실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투표.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바꾼 그날 밤으로. 오스만 제국은 단지 강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 대륙의 중력 중심이다. 이스탄불이 말할 때 베니스가 듣는다. 술탄이 인상을 찌푸릴 때 비엔나의 왕들은 잠을 잃는다. 그리고 이 제국 안에 톱카프 궁전의 대리석 심장 안에 제국 하렘이라고 불리는 구역이 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들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모른다. 이것은 평행 정부였다. 그림자 국가, 술탄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 그의 딸들, 그리고 수백 명의 노예 여성들이 어떤 유럽 궁정보다 더 복잡한 위계 속에서 살았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대부분의 남성 장관들보다 더 많은 실제 권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다. 권력에는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술탄의 딸들에게 그 규칙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에 쓰여졌다. 파트마 술탄은 1208년 술탄 아흐메드 1세와 코에셈 술탄 사이에서 태어났다. 코에셈 술탄은 오스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이 된 여성이다. 비록 어떤 역사책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코에셈은 거의 40년 동안 그림자에서 통치했다. 그녀는 술탄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코에셈조차 기계로부터 그녀의 딸을 보호할 수 없었다. 10세까지 파트마는 4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녀는 페르시아어로 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었고, 궁정 시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아랍어로 시를 쓸 수 있었고, 원문으로 그리스 철학을 논할 수 있었다. 궁전 천문학자들은 그녀가 케플러의 작업이 오스만 궁정에 도달하기 몇 년 전까지 공식적으로 답해지지 않을 행성 운동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기록했다. 그녀는 일기를 보관했다. 수십 개 아래 위상에 대한 관찰, 건축 혁신의 스케치, 시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가득 찬 1220년 12월로 날짜가 표시된 한 항목. 만약 별들이 완벽한 원으로 움직인다면 왜 시간은 나선처럼 느껴질까? 아버지는 내가 소녀치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녀의 눈은 내게 그녀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안다고 말한다. 별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할 수 없었다. 청기액 22년 12월, 파트마는 하렘의 가장 안쪽 방으로 소환된다. 경고도 없고 설명도 없다. 그녀의 어머니가 거기 있다. 코에셈 술탄, 정치 쿠데타를 조직했던 여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여자, 물을 천천히 갉아먹는 돌의 인내심으로 적들보다 오래 살아남은 여자가 완벽하게 곧게 등을 펴고 앉아 있다. 얼굴은 읽을 수 없다. 발표는 굴나르 하툰이 한다. 그녀의 직책은 영어로 깨끗하게 번역되지 않는 여자. 그녀는 심리적 파괴의 건축가였고 3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다. 결정이 내려졌다고 굴나르가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카라 무스타파 파샤와 결혼할 것이다. 결혼식은 3월 15일이다. 준비는 내일 시작된다. 카라 무스타파 파샤, 군사령관, 파트마보다 20세 연상, 3번의 다른 전역에서 생긴 흉터를 얼굴에 지닌 남자, 효율성으로 빠르고 완전하게 것들을 부수는 것으로 명성을 쌓은 남자. 그에게 이 결혼은 승진이었다. 충성에 대한 보상. 파트맥에 그것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형 선고였다. 파트마는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어머니를 본다. 코에셈의 얼굴은 돌처럼 남아있다. 그 침묵은 그 자체로 답이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결혼 준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에 의한 지워짐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최악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이다. 여러 누군가가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하도록 매우 열심히 일했다. 당신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이런 영상을 스크롤해서 지나칠 때마다 당신은 그 지워짐에 참여하고 있다. 당신은 은폐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만약 당신이 강력한 사람들이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들이 들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라. 왜냐하면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3개월의 준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겠다.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는 방은 겔린 오다시, 신부의 방이라고 불린다. 그 이름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방이 아니다. 그것은 실외럼실이다. 모든 세부 사항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산되었다. 벽은 어두운 흑단으로 패널되어 있다.
특별히 선택된 이유는 빛을 흡수하고 공간이 닫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카펫은 너무 두꺼워서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 창문은 커튼이 아니라 못으로 박힌 무거운 나무 덧문으로 덮여 있다. 유일한 빛은 특정 각도에 위치한 기름 램프에서 나온다. 건축 계획을 연구한 현대 심리학자들은 조명이 방향 감각 상실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한다.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지만 몇 시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결코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위치되었다. 벽에는 테피스트리가 있다. 장식적인 것이 아니다. 각각은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이슬람 역사의 이야기를 묘사한다. 모든 것을 희생한 여성들, 질문 없이 복종한 여성들, 남편의 승인에서만 기쁨을 찾은 여성들, 하루 24시간 반복되는 시각적 프로파간다. 굴나르 하툰이 사형 집행의 교장처럼 방에 들어온다. 60세. 카파도키아 돌에서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얼굴. 그녀의 손에는 오스만 문자로 쓰인 가죽 장정책. 이 책은 표지에 제목이 없다. 안에는 몸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부수는 상세한 지침. 그것은 80년 동안 정제되었다. 파트마는 이 특정 버전을 거친 18번째 공주였다. 설하고 굴나르가 명령한다. 그리고 다음 4시간 동안 파트마는 겸손의 18가지 자세를 배운다. 이것들은 단순한 절이 아니다. 각각은 특정 각도, 특정 의미, 수학처럼 체계화된 신체 언어로 암호화된 특정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인사절 30도 목 기울임, 심장 아래 손, 눈 아래. 메시지, 나는 당신의 관심에 감사한다. 봉사절 45도 손 뻗음, 손바닥 위. 메시지, 나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퇴장절, 완전한 복종, 이마를 땅에. 메시지, 당신이 원할 때 나는 사라진다. 하루 4시간 3개월 동안 매일. 문서화된 자세를 연구한 현대 운동학자들은 그것들이 구현된 복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한다. 당신의 몸의 근육 기억이 의식적 저항을 무시할 때, 당신의 마음은 당당히 서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훈련된 근육은 당신을 배신하고 자동으로 복종으로 당신을 끌어당긴다. 3주째까지 파트마의 몸은 그녀의 마음이 결정하기 전에 절한다. 그것이 요점이었다. 그들은 다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노렸다. 난 3개의 단어. 그것이 파트마의 전체 어휘가 축소된 것이다. 난 3개의 단어 유형이 아니다. 그녀가 말할 수 있도록 허용된 양피지에 쓰여진 나 3개의 특정 문구. 내 주인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 부족함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에 영광입니다. 여전히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는 앱 3가지 방법. 어떤 이탈이든 이 목록 밖에서 말하려는 어떤 시도든. 첫 번째는 강제 단식, 24시간 음식 없이. 두 번째는 반사 감방, 겨우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 6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세 번째는 공개 굴욕, 300명 이상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전체 여성 가구 앞에 끌려나와 선임첩들이 그녀의 실패, 그녀의 부족함, 왕족 딸로서의 그녀의 무가치함을 나열하는 동안 5주째까지 파트마는 다른 것을 말하려는 시도를 멈췄다. 한때 학자들과 토론했던 소녀는 완전한 문장을 형성할 수 없다. 일주일에
두 번 관점의 교훈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파트마, 술탄의 딸,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의 손녀가 그녀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첩들을 개인적으로 섬기도록 요구받는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섬긴다. 그녀는 그들을 씻기고 그들의 머리를 빗기고 그들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약속을 위해 입을 옷을 입히고 귀족에게 먹이를 주는 하인처럼 손으로 그들에게 먹이를 준다. 나중에 궁전을 떠나 그녀가 본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쓴 하급 시종의 증언 기록. 공주는 하디자 술탄에게 루비 목걸이를 채우는 동안 너무 격렬하게 떨었고 보석들이 컵 속의 주사위처럼 덜컹거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우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유령이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은 무작위 잔혹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가지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조직적 심리전이었다. 공주의 계급, 가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파괴하라. 그녀의 아버지의 침대를 공유하는 노예 여성들조차 그녀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뼛속에서 이해하게 하라. 8주째까지 파트마의 손은 첩들을 입힐 때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일부가 존재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하렘 아래 공식 궁전 지도에 없던 방들에 그들은 복제품을 만들었다. 신부방의 정확한 복제품, 그리고 이 방들에는 마네킹.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의과대학을 위한 해부학 모델을 전문으로 하는 베네치아 장인들에게 의뢰되었다. 그것들은 상세했다. 불안할 정도로 상세했다. 그리고 파트마, 15세, 이미 3개월의 조직적 학대로 정신이 깨지고 있는, 일주일에 2번 이 방들로 끌려왔다. 페르시아어로 메모를 하는 노파들의 감독해. 그녀는 리허설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어떤 아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를 연습한다. 모든 반응이 문서화되었다. 대상이 공포 반응을 보였다. 세션이 연장되었다. 대상이 눈물을 보였다. 추가 조건화가 필요했다. 대상이 신체적 저항을 보였다. 세션 증가가 명령되었다. 그들은 매뉴얼을 만들고 있었다. 기술 가이드, 결혼 첫날 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방법. 이 매뉴얼 중 하나가 2019년 토카프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의학 교과서처럼 쓰여졌다. 임상적, 상세한, 관료적 정밀도에서 끔찍한. 그것을 검토한 심리학자는 그것이 1950년대 CIA 고문 매뉴얼처럼 읽힌다고 말했다. 이것은 혈력 23년에 쓰여진 것을 제외하고 결혼식 7일 전 파트마는 궁전 정원에 고립된 파빌리온으로 옮겨진다. 겔린 쿠에슈쿠.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다. 밖에서 오는 소리가 침투할 수 없다. 그녀의 식단은 온스 단위로 규제된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분 조절을 위해서. 석류, 꿀, 아몬드, 염소 우유, 그리고 예멘의 이국적인 향신료. 유사한 역사적 레시피의 현대 화학 분석은 이 향신료들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화합물을 포함했음을 시사한다. 가벼운 진정제, 꿈같은 수능을 유도하는 물질, 천연 항불안제. 그녀는 발레리안 뿌리, 양귀비 추출물, 오렌지 꽃이 주입된 물에서 하루에 2번 목욕한다. 청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학적 진정을 위해서,
벽은 거울로 덮여 있다. 베네치아 유리, 비싸고 전략적으로 위치한 파트마가 보는 곳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을 감시한다. 그것은 수피들이 무라카바라고 부르는 기술이다. 영적 성장을 위한 자기 관찰. 여기서 그것은 희생자를 자신의 경비원으로 만드는 무기가 되었다. 마지막 밤 그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차를 준다. 레시피는 궁전 의료 기록에서 복원되었다. 그것은 농축된 양귀비 우유, 으깬 만드레이크 뿌리, 그리고 역사가들이 초기 해리 화합물이라고 믿는 세 번째 물질을 포함했다. 목표는 수면이 아니었다. 목표는 분리였다. 정신에서 몸, 육체에 존재하지만 영혼에는 없는 그녀가 그것을 마실 때 그 파빌리온에 혼자 앉아 그녀의 무한한 조각난 반사를 보여주는 거울에 둘러싸여 파트마의 마지막 일관된 생각은 그녀가 몇 시간 전에 쓴 일기 항목에 기록된 오늘 밤 별들은 여전히 움직일 것이다. 내일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진짜로는. 별을 사랑했던 소녀는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한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이것이 권력의 여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라고. 만약 이것이 권력이라면 나는 차라리 영혼을 가진 노예가 되고 싶다. 그런 다음 안개가 밀려오고 별을 사랑했던 소녀는 존재하기를 멈춘다. 중기 23년 3월 15일 이스탄불은 축하하고 있다. 도시 전체 행렬이 유향을 태우는 향기로운 거리를 통해 구불구불 이어진다. 세 대륙의 음악가들이 100,000명의 포효소리를 넘어 들리려고 경쟁한다. 톱카프의 대홀에서 음식의 산이 레바논 삼나무로 만든 테이블을 덮는다. 통째로 구운 양고기, 과일탑, 꿀이 뚝뚝 떨어지는 페이스트리. 예니체리 제국의 엘리트 군인들이 무술 시범을 한다. 그들의 칼이 극장처럼 환호를 끌어내는 안무된 전투에서 번쩍인다. 동전이 군중에게 던져진다. 죄수들이 연합을 기념하여 감옥에서 석방된다. 도시 전체가 제국 권력의 영광에 취해 있다. 그리고 사적인 방에서 파트마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 궁정의사들이 그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날 오후에 그들의 메모.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하다. 활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차갑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 움직임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다. 대상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질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진정차가 프로토콜에 따라 투여되었다. 의식을 진행한다. 그녀는 깨어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밤이 내리면 공개 축하가 끝난다. 사적인 의식이 시작된다. 구조물은 150년 전 메흐메드 정복자의 통치 중에 지어졌다. 3층 팔각형, 각 층은 의식의 특정 단계를 위해 설계되었다. 파트마는 어두운 정원을 통해 촛불을 든 여성들의 행렬에 의해 호위된다. 유일한 소리,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입구에서 그들은 멈춘다. 그 멈춤에서 아마도 5초 젊은 시종 중 한 명이 나중에 파트마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고 맹세할 것이다. 오스만 터키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 처녀 여신에게 기도. 이슬람 이전, 제국 이전의 기도. 궁전 자체보다 오래된 기도. 달의 여인이시여, 만약 당신이 나를 들을 수 있다면 새벽 전에 나를 죽게 하소서. 그런 다음 그들은 들어간다.
다마스쿠스 장미, 제스민, 백단향, 소말리아 호박으로 김이 나는 물에서 3시간. 그녀의 피부에 바르는 연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유사한 역사적 준비물의 현대 법의학 분석은 그것들이 희석된 아편 유도체를 포함했음을 보여준다. 의사들이 오늘날 해리성 다행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키는 물질, 몸이 계속 기능하지만 의식적인 정신이 일종의 깨어있는 꿈 상태로 후퇴하는, 목표, 정신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도 저항을 멈추는 몸. 시종 중 한 명이 기록했다. 공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녀는 우리를 보지 않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시체를 씻기는 것 같았다. 흰 비단에 금실로 수놓아진 페르시아만의 진주. 너무 무거워서 순전한 무게로 그녀의 머리를 아래로 강제하는 왕관. 하지만 아름다운 의상 안에 숨겨진 그녀의 몸통을 묶는 내부끈, 깊은 호흡을 제한한다. 도움 없이는 제거하기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걸쇠. 달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게가 있는 보석. 두껍고 불균형한 밑창이 있는 신발. 웨딩드레스는 화려함으로 위장된 감옥이다. 한편 다른 방에서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자신의 지시를 받고 있다. 고위 군사 고문들, 수십 번의 전역의 베테랑들이 그에게 지배력을 확립하도록 설계된 특정 문구를 가르친다. 신체적 위치 기술, 전장에서 정제된 위협 방법. 그는 사랑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복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적 사령관을 부수는 데 사용했던 같은 전술이 이제 15세 소녀에게 적용된다. 제파트, 그것이 그들이 부른 것이다. 승천, 방의 벽은 군사 승리를 묘사하는 테피스트리로 덮여 있다. 약탈된 도시들, 분쇄된 군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공주들. 메시지는 명시적이다.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침대는 안전을 위한 은폐된 밧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진정제 오일에 적신 쿠션. 최대 심리적 영향을 만들기 위해 통제되는 조명. 조각된 나무 스크린 뒤에 증인들, 의사들, 서기들. 그들의 일은 결혼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기계가 작동했는지 확인한다. 문이 닫힌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암호화된 의료 메모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페르시아어로 쓰여졌고 600년 이상 봉인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그 메모가 말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오락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소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지우는 것이 제국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워짐이 서도록 거부한다. 의사들은 첫 시간 내에 완전한 신체적, 심리적 붕괴를 문서화했다. 대상의 몸이 심한 떨림을 보였다.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말하려는 명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생성되지 않았다. 눈이 뒤로 굴러갔다. 의식이 존재와 부재 상태 사이를 깜박였다. 주요 남성 참가자는 처음에 대상 상태를 반항으로 해석했다. 권장된 위협 기술을 사용했다. 대상은 반응적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수능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심리적 부재 때문에. 소비 시도가 실패한 3시간 후 추가 진정제가 투여되었다. 신체적 소비는 대상이 우리가 충격 모드, 절대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간 후에만 달성되었다.
의식적 인식이 완전히 철수한 것처럼 보이는 동안 몸이 계속 기능하는 상태. 현대 심리학에는 이것에 대한 용어가 있다. 해리성 셧다운. 트라우마가 너무 압도적이 되어 의식 자체가 적이 될 때 마음이 하는 것이다. 비록 그 보호가 환상일지라도 정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버린다. 새벽 근처에 쓰여진 최종 의료 메모. 내부 부상이 문서화되었다. 반복적인 의식 상실. 대상의 맥박이 위험하게 약하다. 우리가 오늘 밤 관찰한 것은 결혼 첫날 밤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루한 치크맛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영혼의 떠남. 소비가 달성되었다. 결혼이 봉인되었다. 신체적 몸은 기능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 밤을 살아남지 못했다. 새벽이 밝았을 때 이스탄불은 성공적인 왕실 결혼식을 축하했다. 군중에게 던져진 동전, 모스크에서 암송된 축복, 연합을 칭찬하는 시가 쓰여졌다. 그리고 그 파빌리온에서 파트만은 침묵 속에 앉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소녀는 죽었다.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것은 29년 더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파트마로 만든 모든 것은 사라졌다. 잠깐 멈춰야 한다. 방금 들은 것은 허구가 아니다. 과장도 아니다. 그것은 의학 저널, 건축 기록, 증인 증언에 문서화되어 있다. 이 소녀들은 존재했다. 그들의 고통은 실제였다. 그리고 600년 동안 그 고통은 의도적으로 숨겨졌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직 보고 있다는 것. 불편하기 때문에 클릭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 역사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기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을 인식하게 만들기로 되어 있다. 숨겨진 역사를 구독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묻힐 뻔한 모든 파트마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몇 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결혼 후 다음날 아침 궁전 의사들은 놀랐다.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올바르게 진행되어서. 파트마는 그들이 임상적으로 선택적 함구 중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다. 그녀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굴나르 하툰이나 그녀의 남편에게 직접 명령받았을 때 그녀는 그 10세기에 허용된 문구만 사용하여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말은 사라졌다. 그녀의 식욕이 사라졌다. 그녀는 유아처럼 강제로 먹여줘야 했다. 시종들이 말 그대로 그녀의 입에 음식을 넣고 그녀가 삼키도록 목을 마사지했다. 그리고 발작이 있었다. 경고 없이 파트마는 울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울음 세션. 그녀의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시종들은 그것을 공기 속에서 익사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울음보다 더 나쁜 것은 두려움. 어떤 남자든 의사들이 두려움 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했다. 그녀가 평생 알던 환관이 방에 들어온다. 즉각적인 과호흡, 극도의 발한, 붕괴. 그녀 자신의 아버지도 그녀와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었다. 경비 교대가 재배치되어야 했다. 남성 하인들이 재배치되었다. 그녀의 전체 생활이 남성 존재에 대한 이 압도적이고 몸을 파괴하는 공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의사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약초 팅크, 음악치료, 수피 영적 운동, 자석과 특별한 식단을 포함한 실험적 치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몸을 치료해서 부러진 정신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 일기를 천문학적 관찰로 채웠던 소녀. 그 일기들은 상자에 잠겨 있었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시인들을 질투하게 만드는 예술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녀의 서예 도구들은 선반에 먼지를 모았다. 그녀가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던 정원. 그녀는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되었던 모든 조각이 지워졌다.